안녕하세요. 에듀의 도덕 윤세입니다. 자, 이번에 23년도 2회 도덕 시험이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저 시험 잘 봤어요. 이번에 합격입니다. 하면서 기분 좋은 미소로 편안한 마음으로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문항들이 나와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을 웃게 하셨을지 혹은 조금은 속상하게 하셨던 문제가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웃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자세는? 하고 물어봤네요. 자, 이웃이다라고 하는 존재는 남이죠. 자, 여러 남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지내는 것이 가장 알맞은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신다면 자, 남들과 함께 잘 지내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믿음을 바탕으로 양보도 하고 너무 나의 의견만 강요해서도 안 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적절하게 대화로 타협을 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가장 올바른 자세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1번은 불신입니다. 자, 불신이다라는 건 이웃 간에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이런다면 이웃 간에 잘 지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번 양보입니다. 내 것만 너무 강조하고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웃을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하세요. 제 것을 좀 나눠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양보이죠. 자, 이렇게 양보하는 이웃이 옆에 있다면 잘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갈등이 있어도. 3번은 강요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 내 뜻대로 하세요. 자,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웃과 잘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협박입니다. 협박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대로 안 하면 뭐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자, 이건 뭐 거의 범죄 수준인데,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안 되겠네요. 자, 가장 올바른 자세는요, 양보라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하고 물어봤네요. 한 번 잃으면 소생할 수 없기에 소중한 것이다. 자, 소생한다라는 건 다시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자, 우리 모두 단 한 번의 기회로 이것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것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도 할 수 있고 떠들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인간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말로는 뭐 목숨이라고도 하고요. 삶이 가능한 근원, 바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대답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우리는 왜 도덕적 성찰을 해야 하는 걸까? 자, 도덕적인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지난날의 나의 모습이 그 도덕적인 기준에 비춰봤을 때 잘못되거나 좀 부족하거나 앞으로 고쳐야 될 점은 없는 것인가? 잘한 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나의 지난날들을 깊게 되돌아보고 또 반성도 하고 다짐도 하는 그런 것들을 도덕적 성찰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왜 도덕적인 성찰을 해야 될까요? 보기 1번부터 봅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기 위해서야. 자, 잘못을 한번 저지를 수는 있지만 이 도덕적인 성찰을 했다면 더 이상 그 잘못을 또 반복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야 라고 해야 되겠고요. 2번. 인간은 이미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이야. 자, 인간이 신처럼 완벽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실수도 하지 않고 그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아주 완벽하다면 도덕적인 성찰도 안 해도 됩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자, 여기는 또 틀렸고요. 3번. 마음의 건강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야. 아니죠. 우리가 보통 인간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육체의 건강함과 마음의 건강함,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회적인 건강함,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인 성찰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난날의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깨우치고 또 개선하는 그런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좋은 요소예요. 근데 여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네요. 4번. 반성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야.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날의 반성이라든지 아니면 깊은 뉘우침이라든지 아니면 되새겨보는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도덕적으로 발전한 나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국제사회 문제는 무엇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 국제사회에는요, 우리가 다 함께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보기에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그중에서도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좀 볼까요? 지구 한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 오랫동안 굶주린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려 건강이 위태롭다. 자, 지금 봤더니 먹는 것과 관련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먹을 것이 부족할까요? 뭔가 이 나라가 혹은 내가 있는 이 주변 환경이 풍족하고 부유하고 여유가 많다면 이렇게 먹을 것이 부족하지는 않겠죠. 자, 일단 풍족하지 못하고요. 여유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굉장히 가난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극도의 가난함을 우리는 빈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이렇게 가난한 나머지 너무 먹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 혹은 굶어 죽는 상태. 자, 그 정도로 먹거리가 극도로 부족한 것을 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바로 2번 빈곤과 기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5번을 같이 보실게요.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부모와 자식, 부모와 자녀의 주고받는 서로의 상호적인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기억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옆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이 옆에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은 이 부분이죠. 자식이 부모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행해야 하는 덕을 효도라고 이야기해요. 자, 효도는 부모를 사랑하고 정성껏 잘 섬기는 도리이죠. 자, 그럼 반대로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부모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아주 헌신적인 무엇을 사랑을 베풉니다. 자, 이렇게 자녀에 대한 헌신적이고 끊임없는 그리고 아주 열정적인 이러한 사랑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바로 자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올바른 덕목으로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애를 그리고 또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한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죠? 배웠던 거.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부모가 자녀에게 펼치는 이 자애는요, 언제나 따뜻하고 언제나 사랑스럽게 언제나 이렇게 한없이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녀가 잘못된 언행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한다. 그랬을 때에는 때로는 따끔하고 엄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6번 볼게요. 올바른 도덕적 신념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물었네요. 자, 이 도덕적 신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신념은 자기 스스로가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결코 바뀌지 않는 굳은 생각, 다짐을 이야기합니다. 자, 도덕적 신념이다라는 것은요, 본인이 도덕적인 기준에 맞춰 봤을 때 난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이렇게 하는 게 도덕적으로 맞다고 생각해. 라는 아주 강인한 믿음과 의지를 도덕적 신념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도덕적 신념이나 일반 신념은요. 이미 뇌리에 콱 박혀있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된 신념이 머릿속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제대로 고치기도 힘들고 또 본인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떤 게 올바른 도덕적 신념인지 보기를 통해서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아주 좋은 도덕적 신념 맞네요. 니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 내가 자유의지로 행했던 모든 것은 그 책임과 결과 역시도 내가 지는 것이 맞죠. 자, 그럼 니은도 동그라미고요. 디귿. 나보다 약한 사람을 때려도 된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때려도 된다라뇨. 이것은 누가 봐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도덕적 신념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피부색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해도 된다. 자, 피부색이 다르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귀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죠. 자, 이것은 부당한 차별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과 니은 두 가지만 들어가네요. 정답은요, 1번 이렇게 골라주세요. 7번 보겠습니다. 7번은요. 진정한 우정을 맺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형성이 되는 끈끈하고 다정한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번, 친구와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지닌다. 배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상대방을 위해 주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써주는 그런 세심한 부분을 우리는 배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친구와의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진정한 우정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것도 볼까요? 친구와 다투면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 자, 친구와 어쩌다 다툴 수도 있죠. 왜냐면 나와 내 친구는 완벽히 다른 존재이고 남입니다. 서로가 성장해온 환경이나 가치관도 다 다른데 어떻게 모든 것이 매번 똑같을 수 있어요. 서로가 다른 것을 추구했을 때 다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번 다퉜으니 난 너 절대 안 봐. 절교야. 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다툼을 원만하게 잘 해결하고 오히려 더 돈독한 우정을 쌓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3번, 친밀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 자, 예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아주 기본입니다. 자, 내 친구와 내가 친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막대한다. 자, 그렇다면 서로 간에 점점점 기분이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예의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 4번. 경쟁에서 친구를 이기기 위해서 반칙을 한다. 자, 경쟁이다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경쟁을 해서는 안 되겠고요. 이러한 어떤 경쟁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내고 나와 내 친구가 함께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친구를 이기려고 불합리한 잘못된 반칙이라는 행위까지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네요. 가장 알맞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실게요. 다음 대화 중에 무엇에 대한 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자, 인권이다라는 것은요. 인간은 누구나 응애 인간으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인간입니다. 인정을 받았다면 그로부터 바로 저절로 부여되는 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던 이유 하나만으로 성별, 피부색, 문화, 종교, 국적 상관없이 모두는 다 똑같이 귀하게 대접받아 마땅한 그런 권리를 가져요. 자, 그런 것을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의 권리로서 땅땅땅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권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학생 1부터 학생 4까지 각각의 친구들이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나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권리야. 맞아요. 자, 피부색이 뭐든 종교가 뭐든 성별이 뭐든 국적이 뭐든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학생 2, 다른 사람의 인권도 소중히 해야 해. 맞아요. 나의 인권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인권도 똑같이 소중한 것이죠. 좋습니다. 인간이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존중해야 해. 맞아요. 자, 우리가 내가 존엄하게 귀한 대접을 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잘 지켜지고 있을 때에만 모두의 행복과 권리가 당연히 존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권을 보장받을수록 개인은 불행해져. 자, 인권이 보장이 되는 사회가 불행한 사회일까요? 아니죠. 자, 인권이 침해된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차별이 있다라든지 혹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버려진다라든지 피부색이 어떤 색이다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라든지 자, 이러한 사회는 제대로 된 인권이 보장받지 못한 사회이고 또 당연히 그 사회에서 살 때 행복을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니 인권 보장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 말이 돼야 한대요? 안 되겠죠. 자, 틀린 부분은요. 누가 학생 4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9번입니다. 바람직한 어디죠? 여기. 네. 바람직한 이성교제의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올바른 이성교제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성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성별이 다른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보다 더 큰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교제를 이야기하죠. 자, 특히나 이 중학교 과정에서의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그 청소년기 이성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혹여라도 너무 호기심이라든지 성적인 욕구에 빠지게 되면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아직은 버거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책임지기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서로 간에 잘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만남이 필요한 시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적절치 않은 것, 잘못된 걸 물어보고 있네요. 보기 1번부터 볼까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한다. 아주 좋죠. 자, 상대방이 아무리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내 거야. 넌 내가 시킨 대로만 해. 내 뜻대로 다 맞춰줘.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고 인정받고 싶듯이 상대방도 마찬가지니까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겠죠. 2번, 책임감 있는 태도를 지닌다. 맞아요.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혹은 한순간의 욕구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또 이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3번.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한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성차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성 혹은 여성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대해도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잘못된 것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여 행동한다. 그렇죠.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기분이 좋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3번이었고요. 10번 같이 보실게요. 다문화 사회에서의 올바른 태도를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다문화라는 것은 다양한 여러 개의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서 뒤섞여 있는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같은 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다문화 사회의 모습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사실상 지구촌이 거의 대부분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어가고 있어요. 무엇이 발달했기 때문에? 바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서로 여러 간의 문화권과 나라들이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는 우리나라 역시도 여러 나라의 문화가 함께 섞여 있는 다문화 사회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어떤 것이 올바른 태도일까요? 보기에서 기억부터 리을까지 중에서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기억입니다. 우리 문화만을 최고로 여긴다. 자, 여러 개의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 그 여러 개의 문화 중에서도 내 문화가 최고야. 니네 건 다 별로야. 자, 그렇다면 다른 여러 문화들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아유, 다툼과 갈등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요. 니은입니다. 타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자, 다른 문화가 무조건 다 좋은 거야. 우리 건 별로야.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도 옳은 태도는 아니겠죠. 자, 디귿입니다. 보편 규범에 근거하여 문화를 성찰한다. 자, 여러 개의 문화가 뒤섞여 있다 보면 이 문화가 맞는 것이지 저 문화가 더 맞는 건지 이 문화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데 이게 지금 내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좀 헷갈리고 혼란스러워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문화들이 뒤섞여 있을 때 어떤 게 잘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혹은 어떤 문화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죠. 자, 그럴 때 기준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보편적인 규범입니다. 보편 규범이다라는 것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래 그거 맞는 거지 맞아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규범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생명 존중이라든지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자유나 평등이라든지 자, 이런 식의 것들은 어떤 나라 어떤 문화권에서든 다 맞아요 그거 중요하죠 라고 인정받을 거잖아요. 자, 이렇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아 할 수 있는 보편 규범에 근거해서 여러 다른 서로 간의 문화가 있을 때 잘 성찰해 보는 것이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을, 인권을 침해하는 문화는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자, 인권을 침해하는 문화의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웠나요? 예를 들면 전족이라든지 아니면 명예살인 이런 것들을 같이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여성의 미는 작은 발이야 라고 해서 그 4~5살밖에 안 된 아이들의 발가락을 다 부러뜨리고 평생 자라지 못하게 칭칭 동여매는 전족이나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가족이 너희를 죽일 수도 있어 라고 해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명예살인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인간된 도리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혔어. 자, 이렇게 보편 규범에 지금 어떻습니까? 보편 규범으로 봤을 때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문화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 다른 문화니까 그것도 괜찮아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디귿과 리을 두 가지만 들어가는 정답은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어지는 11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검색어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내용을 먼저 볼까요? 자신의 도덕적 행동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는 것이다. 자, 자신의 도덕적인 행동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나중에 나한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혹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 자, 이런 식으로 나의 행동이
나와 그리고 이 일에 관련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과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해 보는 거. 자, 이것을 우리는 도덕적 상상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이런 도덕적 상상력이 높을수록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아요. 자, 왜냐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내가 지금 너무 배고픈데 쟤 먹고 있는 거 맛있어 보이네. 에이, 내가 쟤보다 힘센데 그냥 확 뺏어서 먹어버려. 자,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그렇게 되면 쟤 얼굴 붉고 난리 나고 사실 나도 남의 거 뺏어 먹은가 마음도 찝찝하고 또 이 일 때문에 여러 사람이 혼날 수도 있겠지. 아이, 하지 말자. 자, 이렇게 도덕적인 상상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마음이 들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말자라는 옳은 결론을 내리게 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도덕적 상상력이 높을 수 있느냐? 첫 번째, 도덕적 민감성이 높아야 합니다. 도덕적인 민감성. 자, 도덕적인 상황에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도덕적으로 옳은 건데, 이건 도덕적으로 잘못된 건데 라고 쉽게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감을 잘 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얼마나 괴로워할까 이런 것들을 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결과의 예측. 요것도 잘 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이나 말을 하면 이런 일이 뒤에 벌어지겠지 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잘 간직이 되어야지만, 잘 길러져 있어야지만 도덕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원활하게 발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1번이 들어갈 말은요. 정답 3번이었어요. 다음 12번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거 물어봤네요. 자,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부당한 이유나 차별로 인해서 굉장히 가진 것이 없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겪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사회적인 약자의 대표적으로는요, 노인이라든지 북한에서 오신 이탈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또 외국에서 오신 이주 노동자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돼요. 자, 이들을 보호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의 의견을 무시한다? 무시하면 안 되죠. 사회적인 약자를 이유 없이 차별한다? 왜 이유 없이 차별합니까? 인간이 인간을 차별하다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진다. 자, 잘못된 편견. 편견이 뭐야? 저들은 무조건 이럴 것이야 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져서는 안 되겠죠? 이들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맞아요. 이들은 이미 너무 가진 것이 없고 스스로 노력을 해도 이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각종 제도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해요. 13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대답으로 적절한 거 물어봤네요. 우리는 왜 삶의 목적을 세워야 할까? 자,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정하는 것이죠. 자, 이게 있어야지만 1번 자신에게 좌절감을 준다. 좌절감, 띠로리. 자,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나요? 삶의 목적이 있어서? 아니고요.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 힘이 된다. 맞아요. 정답이 2번이죠.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어려운 일이나 어떤 포기나 실패를 맛봤어도 아니야,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을 시간이 없어. 난 저걸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더 열심히 노력할 거야 라고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행복을 달성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고요. 수동적인 삶, 누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능동적이고 아주 주체적인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갈 거야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14번, 마음의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마음이 괴로운 상태를 이야기하죠. 욕심이 너무 많아도요, 가지지 못하면 괴로워지고요. 무언가에 집착을 해도 어때요? 계속해서 그 집착하는 상대가 혹은 집착하는 대상이 내 것이 되지 않았을 때 또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걱정도 어때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마음을 불안하게 하겠죠. 자, 반면에 행복은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기쁘게 하기 때문에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건 물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목표나 동기, 감정 등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뭔가 두 가지 이상의 것들이 대립과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얽히고 설켜요. 그러니 쉽게 풀기 어렵죠. 자,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갈등이라고 이야기해요. 16번,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거 물었네요. 선생님, 친구의 휴대전화를 몰래 숨긴 것이 기억인가요? 저는 그냥 장난이었어요. 그 친구의 기분을 생각해 보았니? 자, 기분을 상하게 하는 장난. 자기 혼자 즐거우면 장난이 아니죠. 상대방도 같이 즐거워야 장난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장난이라 한 행동이어도요.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고 좀 속상해하는 마음이 크고 나빴다면 그것은 분명히 전부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속담이죠?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장난이라고 포장을 하고 모든 것이 넘어갈 수는 없어요. 상대방이 불쾌했고 언짢았고 안 좋은 감정을 들게 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 폭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7번 같이 보실게요. 다음에 설명하는 올바른 갈등 해결의 방법을 물었네요. 제3자가 개입하여 갈등을 해결합니다. 갈등의 당사자들은 제3자의 해결책을 따라야 합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는요. 협상, 조정, 중재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협상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거니까 빠지고요. 제3자가 등장하는 것은 둘 다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조정에서는 제3자는 그냥 화해해, 아싸아싸 하고 끝이에요. 반면 조정에서의 제3자는 자, 이렇게 하고 따르고 결론으로 끝내도록 하세요. 그럼 반드시 이 당사자들은 네 하고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제3자의 해결책을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 여기서의 정답은 바로 중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바르게 답한 학생을 골라볼까요? 정보화 사회의 바람직한 행동에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도 정보화 사회, 지금 이 강의도 정보화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어 예절을 지켜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막말을 해서는 안 되겠고요. 불법 사이트를 개설해요. 말 그대로 불법입니다. 불법적인 사이트를 개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요. 자, 다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창작물을 마치 내 것이냐 함부로 훔쳐가면 도둑질이에요. 자,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려요. 자, 누가 이렇게 했더라, 뭐뭐 어디서 카더라 하는 그런 근거 없는 것을 마치 진짜이냐? 제가요 아는데요. 이거 이렇게 됐대요. 하면서 여기저기다 퍼뜨린다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가장 알맞은 것은요. 1번 이렇게 골라주세요. 19번입니다. 바람직한 애국심을 실천하는 자세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애국심인데요. 단순히 내 나라는 무조건 다 좋아가 아니고 내 나라가 이런 옳은 일을 하는지 혹은 잘못된 일은 없는가 비판적인 태도로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보기 1번. 자기 나라를 맹목적으로 추종한다.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건 내 나라는 다 좋아 라는 거죠. 이러면 안 되고요.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실천한다. 자, 내가 사랑하는 이 나라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내가 받아야 되는 혜택인 권리와 그다음에 또 내가 나라를 위해 해줘야만 하는 의무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잘 이루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여러 국민들과 함께 잘 굴러가는 것이죠. 자,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법을 어기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 나쁜 사람이네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무조건 헐뜯는다. 자, 다른 나라와의 문화를 무조건 헐뜯으면 그 나라와 우리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지겠죠? 이것은 나라로 봤을 때에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20번입니다. 여기에 설명하는 개념을 물었네요. 공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학연, 지연이 있는 사람에게 뇌물이나 친분 혹은 권력 등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는데 누가 나한테 좀 잘 보여.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돈도 줘. 그럼 어때요? 좋아. 자네 다음에 승진.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지위가 높다라고 해서 함부로 그것을 막 남용하는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알았어. 다음에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고? 오케이, 좋아. 여보, 거기 땅 사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우리는 부패라고 이야기하죠. 자, 부패라는 것이 잘못된 행위, 부당한 행위 중에서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잘 기억하셨으면 쉽게 푸셨을 거고요. 21번입니다.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자세로 적절치 않은 것. 남과 북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평화적으로 통일로 갈까요? 1번. 화해와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우리 지금 사이가 좀 별로 안 좋죠? 화해도 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면 좋을 것 같고요. 통일을 향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맞아요. 우리 남한 사람들 모두도 그렇고 북한과 함께도 그렇고 통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야 라는 생각을 다 같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적대적 대상으로만 바라본다. 너는 물리쳐야 되고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야. 자, 이렇게 안 좋게만 바라본다면 통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한다. 맞아요. 서로 함께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역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사이야 하는 것이 또 좋습니다. 그럼 잘못된 것은 3번이었고요. 다음 대화에서 알 수 있는 정의로운 국가가 추구해야 될 가치 물어보고 있네요. 정의로운 국가는 어떤 국가여야 될까요? 했을 때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그런 정책이 운영되는 국가라고 생각해.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라는 거, 자, 이것과 관련되는 단어가 딱 있죠? 바로 복지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으로 의식주는 보장이 되고 교육도 받고 아프면 병원도 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인간다운 삶을 잘 보장해 주려고 하는 모습은 복지라는 덕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23번, 과학기술의 활용으로 인한 문제점 보기에서 한번 골라볼까요?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수많은 좋은 점도 갖고 왔지만 또 나쁜 문제점도 갖고 왔어요. 문제점만 골라요. 자, 기억, 디지털 범죄가 일어난다. 자, 사이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함으로 인해서 각종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이런 디지털 범죄가 일어나죠. 자, 이것은 문제점 맞습니다. 환경 파괴 문제를 가속화한다. 오히려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한 나머지 환경에 자꾸 자원을 낭비하고 수많은 쓰레기를 만들어서 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자, D은 인류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 과거에 비해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훨씬 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것은 좋은 점이죠. 문제점이 아니고요. 장점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다. 이것 또한 어떻습니까? 기존에는 없었던 장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문제점만 고르는 거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 두 가지만 들어가는 1번이 답이 됩니다. 24번, 도덕적 추론 과정에서 기억에 들어갈 용어는 하고 물어봤네요. 자, 도덕적 추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죠. 근거에 해당이 되는 도덕 원리와 그다음에 사실 판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도덕 판단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절도는 옳지 않다. A는 B다. 자, 그다음에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절도이다. 이것은 C는 A다. 자, 중복되는 절도는 이라는 부분을 빼버리고요. 새로운 것만 남깁니다. 그러면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결론이 나오나요? C는 B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것은 사실 판단이었고요. 정답은 3번이에요. 25번,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의 실천 사례를 묻고 있네요. 자, 어떻게 하면 소비를 하면서도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1번, 과소비와 충동구매를 생활한다. 쓸데없이 많이 사고 생각 없이 마구 사요. 자, 이러다 보면 자원 낭비와 또 쓰레기를 늘리니까 환경에 도움이 안 되죠. 물품을 구매할 때 장바구니를 사용합니다. 일회용 비닐봉투를 하도 많이 쓰면 자원이 낭비되고 또 쓰레기가 생겨서 안 좋잖아요. 장바구니는 여러 번 계속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자동차보다는 걷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죠. 여러 번 쓸 수 있는 다회용기 대신 한 번밖에 못 쓰는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한다? 아닙니다. 이왕이면 여러 번 쓰고 버려야 쓰레기를 그만큼 줄이겠죠. 자원 낭비도 줄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가장 알맞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졸 검정고시 도덕을 전부 잘 풀어봤습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와 함께 열심히 잘 공부하셨다면 굳이 딴 공부 뭐 더 추가로 공부하지 않으셨어도 얼마든지 부담 없이 잘 풀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저도 같이 기원하면서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